일단은 먼저 제가 처음에는 일반 경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 경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 공채, 100일 경비단, 일반 해양경찰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연령이 제한되고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께서는 각 1년에서 3세까지 연장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찰 간부는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로 나뉘는데요. 거기서 이제 40세 이하까지는 똑같고 이제 21세 이상 가능 연령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역시 군복무 기간에 따라서 1년에서 3세까지 연장되는 점 동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산점이나 기준이 되는 이제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해서는 적성 검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하고요. 이제 어학능력 자격증, 뭐 토익, 지텔프, HSK 같은 어학능력 자격증들은 면접 시험 첫날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됨으로써 영어랑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됨에 따라 이제 영어랑 한국사도 응시 자격 요건에 분류되게 되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점수로 지텔프나 이제 토익이 있는데 지텔프는 레벨 2 43점 이상이어야 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550점 이상 맞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는 이제 3급 이상을 취득해 주셔야만 검정제 대치가 완성이 돼서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필수적인 공통적인 자격증은 이제 운전면허 1종 보통을 꼭 취득해 주셔야만 경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종 보통이 아니 2종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다시 1종 보통을 취득해 주셔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부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검정제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텔프 레벨 2는 이제 50점 이상이셔야 하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550에서 625점을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능검은 3급이 아닌 2급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통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커리큘럼이나 그런 거 자세하게 안내 드리기 전에 이번 2022년이 왜 기회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이제 2,000명을 채용했고요. 2018년에는 3,500명을 채용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17,500명을 채용합니다. 이런 확대 채용의 기회가 올해 그러니까 이제 2022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22년에 합격을 하셔야지만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다는 점, 중요한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시험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그리고 가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100으로 구성을 하였을 때 필기시험 50%가 되고요. 그리고 체력시험 25%, 면접시험 20%, 가산점 5%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필기시험에 붙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다 보고 가산점까지 통합을 해서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게 경찰 시험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시험을 보고 체력 면접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을 총합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채용 일정을 이번에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2년은 과연 어떻게 예상되는가 채용 일정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1년 기준으로 해서 1차 필기시험은 3월에 이루어졌고요. 2차 필기시험은 이번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필기시험 전에 항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용 공고가 항상 있어요. 이 채용 공고 안에 어느 지역에서 몇 명씩 뽑는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일정에 맞춰서 그 사이버 경찰청 원서 접수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공고를 이제 확인해 주셔서 어느 지역별로 몇 명 정도 뽑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응시하시는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일정은 이제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간부는 거의 비슷합니다. 간부는 이제 연 1회 진행이 되고요. 매년 9월에서 10월경 진행이 되고 이번에 72기 대비 경찰 간부의 경우는 이제 22년 2월에 공고가 날 예정이니까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 꼭 맞춰서 공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지금 뭐 초시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22년을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21년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22년을 준비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원래는 영어랑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필수 과목이었고, 이제 그 중에서 선택 과목이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경찰학개론이 있고 외 고교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편되면서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제로 대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에서 이제 고교 과목이 아예 폐지가 되고, 헌법, 형사법, 경찰, 학위 이렇게 법 과목 3개가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형사법 같은 경우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이 합쳐져서 형사법이 된 거고요. 경찰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학개론에서 거기에 이제 경찰행정법이 더해져서 경찰학이 된 거고요.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법을 새로 필수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 필수 과목, 영어, 한국사, 검정제 대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과목이니까 어느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편 간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표를 보시면 일단은 원래 간부는 영어가 검정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이 총 한국사, 형법, 경찰학개론, 행정학,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한 과목도 주관식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72기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22년 하반기에 모든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랑 한국사도 같이 검정제가 되었고, 필수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헌법이 되고,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주관식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일반 저희가 객관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하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편 출제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일반 경찰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0%로 분할을 하면 이제 경찰학이 40%, 형사법이 40%에서 두 과목이 총 80%고요. 나머지 20%는 헌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학 30%, 그리고 형사법 30%에서 총 60%고요. 두 가지 과목이. 그리고 헌법, 범죄학이 15%, 15%에서 30%,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이 10% 비중을 차지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내용을 들으셨으면 이제 체력시험에 대해서 아셔야 될 텐데요. 체력시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약간 고등학교 체력장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봤던 과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윗몸 일으키기가 있고 팔굽혀펴기가 있어서 다 익숙한 것들인데, 이제 좌우 악력을 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 악력을 재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0m 달리기나 1000m 달리기,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서 어느 정도 잘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악력 같은 거는 여러분들 꼭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필기 시험을 병행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요령도 알고 이제 악력에 대해서, 이 측정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에 대비 좋은 악력을 낼 수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만점을 기준으로 봐도 이게 100m를 13초 이내에 달려와야 하고, 뭐 1000m를 이제 230초 이내에 달려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한 1년 정도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8개월에서 1년 정도 보통 생각을 해주시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체력 유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이 50%지만 체력 시험이 25%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체력 시험을 함께 병행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 동시에 합격하실 수 있어서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50m 달리기랑 왕복 오래 달리기가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셔서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차 면접 시험이 있고 2차 면접 시험이 이제 구분이 돼요. 이제 1차는 집단 면접을 진행을 하고 2차는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데, 1차 집단 면접에서는 논리성, 정확성, 전문성에 대한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인텔리전스하고 뭐 얼마나 똑똑한지에 대해서 그런 약간 능력치 부분을 본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2차 면접에 대해서는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품행, 예의, 봉사성 같은 이제 경찰 공무원을 이제 일하기 위해서의 약간 개인의 도덕성, 그런 인성 같은 것들이 평가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필수 정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저희 학원은 온라인 강의와 다르게 어떤 커리큘럼과 어떤 관리 시스템으로 함께 시험을 준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6개월 커리큘럼이 22년 1차 대비인데요.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여기 기본 이론이라고 보이시죠? 저희는 총 4가지 단계가 있는데 기본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풀이,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단계고요. 이 기본 이론에서 이론을 착실히 쌓아주셔야만 나중에 나아갈 심화 이론,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기본 이론을 배우고 심화 이론은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심층적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서 저희가 이제 이론을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플러스 핵심 요약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 문제는 말 그대로 여태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저희가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한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과 심화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제 요약해서 이론 반복 학습을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반, 어떻게 보면 이론 학습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풀이 플러스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 이제 예상 문제풀이는 말 그대로 이제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말하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 40분 시험이면 40분 시험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OMR 카드를 마킹을 해보신 다음에 제출도 해보고 채점을 해보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전 감각을 최대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시험에 응시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커리큘럼당 이제 2개월의 기간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총 4단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모든 단계를 회독하려면 8개월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이 22년 1차가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9, 10월을 기본 이론으로 시작하실지 심화 이론으로 시작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예전에 뭐 인강으로 나는 기본 이론을 한번 듣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으로 심화 이론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이론을 빨리 배우고 이제 나아가서 22년 1차를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 시작으로 해서 이제 6개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9, 10월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 풀이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시고 3월에 이제 2월 달에 시험이 끝나면 3월 시험 일자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조금 텀이 생길 거예요. 종강일과 시험일에.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마무리 특강이나 뭐 찍기 특강 같은 걸 진행해 주시면은 그 특강으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고 3월 달에 시험을 응시해 주시는 게 저희가 22년에 1차를 대비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앞서서 일반 경찰 6개월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12개월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9, 10월에 당연히 기본 이론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 2월 기본 이론을 3회독을 진행합니다.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총 3회독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고 5, 6월에 기출문제, 그리고 7, 8월에 문제풀이 과정을 하면서 아마 8월에서 9월 달에 있을 22년 2차 시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커리큘럼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오프라인 참여자들에 한해서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저희 직원분들께 한 번 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커리큘럼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설명회가 끝나고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부는 이제 순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1순환 과정이 끝나서 이제 2순환 과정부터 9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12월까지 2순환, 1월부터 4월까지 3순환,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4순환하고 이제 9월 마무리쯤에 이제 5순환이 최종 마무리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2순환 심화 기출, 3순환 단원별 문제풀이, 4순환 실전 모의고사인데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은 저희가 매월 열려요. 기본 이론은 매월 열려서 언제든지 이제 시작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형사법, 경찰학 그리고 헌법이 계속 이제 순환식으로 진행되고,
민법 총칙이랑 범죄학이 저희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월별 순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회에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혹시나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설명회 끝나고 1대1 상담 혹은 이제 저희 학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이제 해커스만의 관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복습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데일리 테스트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시간표가 각 과목별로 2회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매번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정규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하냐? 예를 들어서 수요일 오전에 뭐 형사법 수업이 있고요. 목요일 오전에 또 형사법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오전에 배웠던 형사법 수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다음날 이제 제가 목요일날 형사법 수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수업 시작 전에 이제 8시 반에서 8시 50분까지 수요일날 배웠던 형사법 내용에 대해서 10문제로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목요일날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또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목요일날 이제 또 수업을 듣고 다음 주 또 오는 수요일날 그때 목요일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수요일 수업 시작 전에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각 과목별로 다 순환이 돼서 매일매일 이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이 데일리 테스트 OMR 카드를 제출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해서 매월 이제 고득점자에 한해서는 소량의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저희가 성적표나 이제 순위표를 뒤에다 게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실명까지는 거론을 안 하는데 번호 뒷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서 얼마나 이제 학습을 잘했고 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 시스템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저희가 2개월 과정이면은 예를 들어 9, 10월이면은 9월의 중간, 10월의 기말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본 이론반에 한해서는 이제 복습 노트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복습 노트를 너무 잘 작성해 주신 분들께서는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해드려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야간에 자습실을 항상 제공을 합니다. 자습실은 저희 여기 강의실을 넓은 강의실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습실에 대해서 막 어디가 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해커스 경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항상 이제 저희 다음날 강의실 배정표를 이제 전날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지 파일을 보시고 이날에는 이때가 뭐 자습실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리 테스트 저희 성적표랑 순위표 그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표별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 반들이 어떤 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관리해 주시는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해커스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담임 선생님들께 어려운 걸 물어봐도 돼요. 뭐가 불편하다, 앞으로 학습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시로 저희 직원분들에게 상담이나 질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퇴근을 하셨는데 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막 다음날 뭐가 궁금한데 뭐가 안 돼 있거나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희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관리도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보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날 출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이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대신 너무 새벽 시간에 보내면은 선생님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뭐 아침 조에 좀 피곤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가끔 체조도 진행을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내년 준비 분들이죠. 경관 수험생 손 들어보세요. 경관이나 경찰 수험생이 한 반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뭐 내년 2022년 뭐 3월이든 10월이든 이게 헌법이 그게 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과목이 안타깝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목의 성격상 그래요. 과목의 성격상 헌법이 추상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 민법이야 그래도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근데 헌법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과목이 특성이에요. 손에 잡으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한 3, 4년은 걸려야지 헌법은 좀 손에 잡을 수 있지. 뭐 내년까지는 약간 손에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 봐야지 뭐. 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로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기출 많이 풀고 좀 기출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객관식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특히 헌법 과목이 제일 그럴 거예요. 헌법 과목을 정면으로 기본서 치고 들어와 버리면 어려워서 못해. 진짜. 판례도 그 헌재 판례 같은 건 되게 길어요. 민법이나 뭐 형법 판례야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가 많은데 헌법 판례는 그냥 최소 요새 한 20, 30페이지 판례 하나당. 그래서 1년에 한 3,000페이지 정도가 새롭게 나와요. 헌재 판례는. 저도 다 모를 정도예요. 1년에 3,000페이지씩 매년 새롭게 나와. 내가 다 어떻게 알아? 어마어마하게 판례가 많아요. 뭐 민법이나 형법 이런 판례랑 양이 레벨이 달라요. 판례 논리 구조도 상당히 복잡하고 오늘도 강의하다 보니까 또 판례가 또 변경됐더라고. 판례 변경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헌재 판례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사한 판례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이 달라도 왜? 이게 뭐 일반적인 어떤 민법적인 어떤 형법적인 이론 측면과는 좀 다르게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결론이 되게 달라요. 나도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예를 들면 약사법인이 약국 개설할 수 없다는 의원이 나왔는데 안경사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안경점 개설할 수 없다는 또 합헌이 나왔어요. 같은 내용의 내용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건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이건 합헌이 나와요. 5명이 헌법 불합치, 4명이 합헌이 나와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유사한 게 엄청 많아요. 판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형법이나 민법은 논리가 더 중요한데 여기는 이게 재판부 구성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진보 인사가 몇 명 들어갔는지, 보수 인사가 몇 명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약간 그 판례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내가 보면 똑같은데 이런 건 이제 독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합헌이라는 분들은 독점을 걱정하는 거예요. 독점을 걱정하는 건 약간 진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5분들은 그보다는 경제 직업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경쟁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분들인데 근데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은 결론이 좀 달라요. 내 생각엔 옛날 판례였다면 무조건 이혼 나오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 합헌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4월 달인가 5월 달에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수험생이 헷갈려요. 약사들이 법인을 구성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이혼이면 안경사가 법인을 구성해서 안경점을 개설할 수 없다도 이혼 같은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 또 변호사 시험에서도 손자녀 판례가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손자녀. 이게 유언이 있게 합헌이 있는데 보통은 유언이 많아요. 판례가. 이번에도 나이가 많은 자녀가 또 유언이 나왔는데 근데 손자녀가 합헌인 게 하나 있어요.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심판 대상이 약간 개정이 돼. 헌재가 불합치 결정이나 이런 거 하면 법이 개정이 돼요. 약간 보충이 되는데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안 보여. 근데 한 9대1 이렇게 나올 거예요. 90% 10% 이렇게 나올 건데 오늘 변호사심이 이걸 쳐버렸어요. 합헌인 심판 대상을 내버렸어. 뭐 수험생들 우르르 이거 다 찍었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약간 심판 대상이 달라져요. 까지 그 변화를 잘 못 느끼죠. 그런 것들은 이게 기출에 없으면 모의고사를 약간 보충해줘야 돼. 약간. 물론 경찰 그냥 시험이다, 경관 시험이다. 여기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경관은 좀 많이 해야죠, 물론. 경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너 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10배는 최소한 어렵다. 서너 배도 안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한 10배는 좀 더 합격이 그만큼 쉬운 시험은 아닐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 아까 손든 사람 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경관이 뭔지도 모르고 손든 거예요. 사실 내가 보면. 응?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깨진다. 그리고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은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렇죠? 진짜 각오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각오가 된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다. 내가 경관 애들 보면서 이게 경관 수험생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가. 경관 수험생은 이제 앉아 있는 것도 자세 다 달라야 돼. 움직이는 것도 달라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숨 쉬는 것이 달라야 돼. 어? 그래 합격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진짜. 응? 진짜 이게 대단한 시험이에요. 경관 합격하기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은 뭐 애들 뭐 1000페이지가 많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관은 지금 1400페이지 추가 2400페이지 풀려고 그래요. 난 4000페이지까지 풀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경관에 대해서는 한 문제 몇 문제 풀어야 되느냐 한 4000페이지는 풀어야지 그게 공부 좀 한 거지 이 생각을 해요. 진짜. 그것도 한 몇 번? 한 40번. 토 나올 정도로 공부를 해야지 경관은 합격하는 거지. 그냥 나 좀 공부 좀 해요. 나 좀 공부 좀 해는 너무 많아요. 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한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좀 공부해요. 이렇게 까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유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토가 나올 정도로 공부해야 돼. 토 나와서 이가 갈려야 돼. 잠잘 때 공부를 얼마큼 열심히 해야 되냐. 이가 갈려야 되고 어? 내가 애들한테 공부했다 안 했다 이 기준이 뭐냐 그치? 집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힘이 없어 문자를 못 보내고 자야 돼. 그 정도 에너지를 다 써야지 경관 합격하는 거예요. 멀쩡하면 안 돼. 집에서 거의 쓰러져야 돼. 가보면 손가락 하나 못 들고 어떨 때는 그냥 옷 입은 채 집에 가서 쓰러져 잘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너무 약하다 요새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 없느냐 있어요. 저번에 내가 한번 데려갔더니 애들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문제 푸냐 그랬더니 걔가 한 4000문제 하루에 매일 객관식 문제를 매일 4000문제 풀다니까 애들이 작년 저 서울시에서 1, 2등 했던 놈도 걔놈도 한 4000문제 풀었걸요 매일. 시험 가까이 되면 한 4000문제씩 풀어요 하루에. 그럼 그 전에 얼마나 그걸 공을 많이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인 거예요 걔들이. 근데 이번에 경관이 지금 시험 본에도 그 정도 푸는 놈 내가 하나 알고 있걸라. 내가 올해 봄부터 공부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자도록. 걔는 하루에 3시간씩 자. 2시에 자서 5시 일어나요. 주간식 6시간 공부하고 지금 주간식 있으니까 주간식 6시 공부하고 나머지 그 객관식 하는데 걔도 한 3000문제 풀어요. 주간식 빼고. 걔네랑 경쟁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경찰 안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세 과목이 경관 애들이 경찰 시험을 당연히 같이 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컷이 어마하게 높아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번에 실제 우리가 있었던 일인데 5급 피셋이랑 7급 피셋 애들이 붙었잖아. 우리 처음으로 역사상 다른 급수 애들끼리 이게 붙은 거야. 7급 애들이 어떻게 됐냐? 순수 7급 애들이. 나는 이 편이에요. 나는 7급 애들 편이야. 진짜 나는 7급 애들 편 확실합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왔을 때 엄청 반발했어요. 강의 때 욕 티지게 하고 인사시즌 개새끼부터 시작해 내가 했는데 이거 들어오자마자 내가 엄청나게 욕을 했다. 강의 때도.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저번 주인가에 발표가. 딱 한마디로 내가 말씀드리자면 학살당했다. 학살. 진짜입니다. 학살 수준이야. 학살당했다 거의. 그냥 진짜 순수 7급에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오로지 고용노동부 7급. 얘네가 컷이 56이에요. 나머지는 69, 70이야. 그냥 순수 7급 애들 한 명도 합격 못해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걔들도 다 서울 4년제 애들이 아예 합격을 못해. 순수 7급 애들이.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나도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했죠. 왜냐면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1년에 한 50명 정도가 7급 합격을 했기 때문에 꽤 합격자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제 아작나 버렸어.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경찰과 경관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진짜 두려울 정도다 그랬죠. 그래서 경찰 수험생들 중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너무 이 동네 애들 공부 안 한다. 난 놀랬어. 그쵸? 내가 그래가지고 점심 오늘 오전 강의하고 점심에 그 이 동네 48살짜리를 보여줬어요. 나 아침에 지나가는데 걔가 인사를 하더라고. 걔가 45살까지 공부해내요. 지금 한 걔를 내가 오라고 그랬어, 점심시간 때. 그래서 내가 애들 밥을 사줬어. 경찰에 한 10명 가까이 오고 걔랑 밥을 사줬는데 응? 걔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야. 40살, 38살 경찰 준비하는 애들이. 그러다 책 2권 줬어요. 그래서 책도 2권 줬는데 이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충 공부하다가 큰일 난다. 경찰 수험생들도 내년에는 특히 경관 수험이랑 수험생이랑 맞짱을 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너무 여기가 지금 다운돼 있어.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정신 딱 차려서 여러분들이 내년 학교 가려면 자, 헌법은 기출 열심히 푸세요. 경찰 수험생들은. 몇 번 풀어야 되냐? 최소한 20번 풀고 시험장 가라. 첫 문제 기준으로 최소한 20번 풀고 시험장 가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세요. 10번 풀고 암기하기 시작하고 10번 풀고 암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 이거 강조. 두 번째 당장 오늘부터 일요일이 없다. 12월 24일, 12월 25일로 1월 1일도 없고 구정도 없고 신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일부터 일요일이 없어야 내년 학교 갑니다. 당장 오늘 책 사서 문제 푸세요. 되든 안 돼. 문제 구경이라도 해라. 제발 좀. 뭐가 나오는지 내용을 모르면 이런 게 나오네? 신기하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라도 바로 푸셔야 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내일 일을 당장 공부하셔야 되고 내년에 끝내고 싶다라면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니까 한 10명한테 40살까지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 나 참나. 야 애들한테 악담하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아니 내 집은 다 40살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걔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45살까지 공부하라고 그래요. 저는 넌 몇 살이냐? 48살이래.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동네 한 20년간 이 동네 노랑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오늘 당장 책 사가지고 일요일날 공부하세요. 내일 공부해야 한다. 그 사람만이 내년 학교 간다. 지금 오늘 당장 책 사서 내일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만이 내년 학교 갑니다. 다음이 없다. 일요일 잊어버리세요. 12월 25일도 잃어버리고 1월 1일도 없다 이제부터. 숨도 쉬지 말고 공부해라. 숨 쉬는 시간 아깝다. 그냥 숨을 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신림동 내가 관리하는 애들 데려갔더니 이제 그제서 알겠대. 애들이 진짜 숨을 안 쉬고 공부하더래. 진공 상태에서 공부하더래. 진공 상태에서 공부하더래.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공부해봤어요? 숨소리도 안 들리대. 진짜 신기하게.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 많아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이 지금 그래야지 내년에 학교 가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내년에 끝내려면 분명히 말씀드린 내일 아침에 8시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어야 한다. 뭐 멀리 보지 마. 뭐 열심히 하겠다 마음 이렇게 다짐하지 마. 그리고 쓰잘데없는 되지도 않는 다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계획은 다 어그러지게 돼 있다. 필요 없다. 내일 아침에 8시 일어나서 앉아서 책 공부하세요. 그렇죠? 그럼 학교 간다. 뭐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 세울 필요 없어. 다짐하면 뭐 하겠어. 그렇죠? 다 필요 없어. 실현도 안 돼 어차피. 실현 안 될 계획 뭐 한두 번 세워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쓸데없는 계획 세우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문제 풀고 있어. 아침 8시. 그런 사람 학교 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풀 수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많이 댈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설득하지 마라. 절대 수험생은 자기를 설득하면. 근데 자기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 너 왜 문제를 안 푸니?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못 풀어요. 뭐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막 몇 수십 가지 이유를 댑니다. 애들은. 그런 거 자기를 설득하지 마세요. 절대. 이해가 안 돼도 문제 푸는 거 객관식은. 이해가 돼도 문제를 푸는 거고 그렇죠? 머리가 좋아도 문제 풀어야 되고 머리가 나빠도 문제 풀어야 되고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놈이 객관식은 항상 이긴다. 이 지식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형 시험은요 못 넘어간다. 피셋이라는 니트는요
못 넘어가야겠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데 이 지식형 시험 누가 이기느냐? 문제 많이 풀고 바로 전에 이게 본놈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있잖아요. 지식형 시험은 바로 전에 본놈이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봤죠? 누가 이겨요? 그냥 밤새서 공부해야 돼. 바로 전에 본 건 때릴 수 있다 최소한. 수학은 머리가 다 딸려서 안 돼. 수학은 능력형에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국사 이런 것들은 뭐에 가까워요? 지식형 시험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시험은 다 지식형이에요. 다행히도. 자 봐봐, 영어 독해 능력형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키워져. 내가 그래서 영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 그러면 야, 그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돼, 자식아.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이 능력형 시험은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피셋, 니트, 영어 독해, 국어 독해. 국어 독해. 아니, 영어 단어야 바로 전에 보면 때려. 머리가 안 좋아도 바로 전에 봤으면 때리지, 그거는. 바로 전에 봤으면 때리지. 근데 영어 독해 바로 전에 봐도 못해. 답이 똑같지 않으면 안 돼. 바로 전에 풀어도 문제를 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능력형 시험은 안 되는데 지식형 시험이 지금 여기 뭐 헌법이든 뭐 형사법이든 솔직히 뭐 경찰학이든 솔직히 민총도 그래요. 민총도 그렇고 뭐 다 뭐 범죄학이든 뭐 이런 다 솔직히 지식형 시험이에요. 그 때문에 문제 많이 풀고 열심히 암기하면 이긴다. 머리 좋을 필요 없다. 머리는 달려 있으면 돼요. 머리 다 달릴 때 여기. 예? 여기 경찰 시험에도 뭐든 지식형 시험은요 똑같습니다. 머리가 달려 있으면 이긴다. 머리가 달려 있으면 충분해요. 머리 좋을 필요 없다.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는 거 확실합니다. 이건 진짜. 나도 예를 들면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와요. 와가지고 7급 되냐? 그래서 너는 머리가 달려 있네. 너 시킨 대로 할래? 그러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시킨 대로 하면 걔들 할게 그래요. 진짜 걔들은 뭐 했던 애도 있냐면 삼성전자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수리공도 있었어요. 진짜 공돌이지 그네들 말. 그러니까 체계시험 합격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가 가가지고 내가 인적과에 아니 수험과에 내려갔는데 걔 때문에 그게 진짜 생 고등학교 졸업하네. 진짜 공고 졸업하네. 한 13, 14년인가 동안에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애. 그것도 이런 뭐 냉장고 수리하는 애로. 내가 가서 7급 합격했어요. 똑같아. 지식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다음 공부 안 해도요. 이게 머리만 달려있으면 지식형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열심히 봐야겠지만 기출 많이 푸시고 일요일날 12월 25일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공부 시작해라 진짜. 그러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은 뭐 어차피 이해를 다 못하니까 열심히 문제나 푸세요. 되는 것도 아니야. 내년까지 되지 않았으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많이 푸세요. 진짜. 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문제 엄청 많아. 열심히 풀어라. 풀고 또 풀어라. 헌법. 그 외에는 내년에 헌법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되는데 아무튼 참 반갑네요. 우리 황남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혹독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원래 항상 가정에는 아빠가 있으면 또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제가 지금 이제 잠시 제 소개를 좀 할 텐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순경 시험 뭐 막 준비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간부 시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대부분 이제 좀 생소하고 생소하다 보니까 제 얼굴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좀 에리에리하게 젊게 생겼지만 그래도 제가 명색이 강의 구력 민법 강의만 20년째 내년으로 만 20년째 합니다. 그럼 저놈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제가 20대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간부 시험, 민법 총칙은 제가 내년으로 만 15년째가 됩니다. 이 전무
후무하지요. 이 경찰 간부만 전담해서 15년째 강의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신림동 노량진 통틀어서 아마 저밖에 없을 텐데, 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제 자랑을 한 15초만 하자면, 15년 동안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아는 친구분들이나 선배들 물어보면, 야, 경찰 간부 민법 총칙은 누구 거 들어야 되느냐? 뭐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윤동환 선생님 거 듣더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시험 또 경찰 간부 시험 압도적으로, 그냥 1등도 아니고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특히 경찰 간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순경 시험의 10배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엄마니까 네, 아빠처럼 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정말 뭐 고졸 출신부터 공부라는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체력 운동, 이제 운동으로 좀 뭔가 제대로 해보려다가 이제 부상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내가 그래도 체력은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시험을 도전해 볼까? 경찰 시험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고졸 출신의 이 경찰 간부 도전한 친구들도,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1년 2개월 정도 만에 경찰 간부 시험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간부 시험이나 순경 시험이나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저는 이제 과거 사법시험부터 해서 변호사 시험, 뭐 저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머리 좋다고 날고 기는 친구들, 이 경우에 경찰 간부 시험이나 순경 시험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황남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내가 능력치가 떨어지는데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 시험이 뭐 변호사 시험, 과거 사법 시험처럼 아주 고난이도의 어떤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할 수는 있다. 단 여러분들의 각오를 어떻게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부인데, 이 순경시험이든 간부시험이든 지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히 제도가 바뀌었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도 편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제가 깜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남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황남기 선생님이 이번에 해커스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위 이제 경찰 간부나 변호사 시험에서 형법 시험 1타 하시는 분이 이용배 선생님이시거든요. 압도적인 1타예요. 그런데 또 노량진에서는 순경 시험은 김대현 선생님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며. 그 신림동 1타와 그 다음에 또 노량진 1타가 만나신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신동욱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저를 그냥 데리고 왔겠어요? 거액의 계약금을 지출하고 저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칭 이런 강사진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20년째 강의하고 있지만 이런 1타 선생님이 한 학원에 다 모여 있다? 이건 전무후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로 이제 노량진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겠지만, 노량진에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제가 압도적으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1등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귀로 들어서 아는데, 신림동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빠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아주 굳건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커스에서 그냥 이게 거액을 투자해서 그냥 선생님들을 모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기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소위 선생님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저도 벌써 우리 경찰 간부 커리큘럼 짜고 그 다음에 교재 작업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벌써 여러 번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이런 것들을 벌써 여러 번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민법 총칙에 한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기존에 이 경찰 간부 학원하고 전속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72기. 근데 제가 아직까지 9월 말까지 기존의 학원하고 계약 관계가 걸려 있어서 제가 지금 전면적으로 강의는 못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짧게 제 소개는 뭐 여러분들 지금 학원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으니까 제 소개는 거기에 가름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 경찰 간부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 민법 총칙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총의 특징, 경찰 간부 경관 민총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 간부 이 선택 과목인 민법 총칙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 강의와 그 다음에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제 카톡 아이디하고 제 카페도 다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상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잠시 드릴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내가 순경을 해야 되는지 뭐 간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이라는 감이 너무나 생소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 주시고 또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경찰 간부 민법 총칙의 특징과 관련해서 한 3가지로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민법이라는 법 과목은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민법 총칙,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물권법, 그리고 가족법. 총 5과목인데, 보통 이제 법과대학에서는 이 5과목을 한 과목씩, 한 학기에 한 과목. 그럼 민법 한 과목 끝내는데 몇 년 걸려? 대학 커리큘럼 기준으로 따지면 2년 6개월이 걸리는 거죠. 총 5과목이니까. 근데 거의 모든 직렬이 다 동일한데요. 이 민법 과목 한 과목과 행정법, 행정학.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 그 다음에 민법, 민총 말고 민법, 그 다음에 행정학,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법 과목이 제일 힘들고 어렵죠.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우리 법의 상에 있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법 과목이 되게 어렵고 양도 많아. 근데 웬걸? 경찰 간부 시험은 이 민법이라는 한 과목이 아니라 5분의 1이죠. 딱 5분의 1이야. 그럼 산술적으로는 우리 경찰 간부의 선택 과목으로 아마 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행정법, 그 다음에 행정학, 아마 민법 총칙, 뭐 요 정도 우리 학생들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경찰 간부 민총 같은 경우에는 공부량이 산술적으로는 행정법, 행정학의 5분의 1이지만 뭐 그거는 이제 산술적인 거고,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다른 여타의 과목에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71기까지 민법 총칙을 선택하는 비율이 8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 민총을 선택하는 비율이 한 80%, 그 다음에 합격자는 한 90%가 나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10%, 20%는 뭐냐? 그렇죠. 행정학이나 다른 직렬에 있는 다른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데, 그럼 왜 그 10%, 20%는 민총을 선택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좀 어렵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우리 선택 과목이 주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식 민총이 양은 압도적으로 적은데 대신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뭐라고? 주관식이 민법 총칙은 사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이유 때문에 단순 암기 과목인 다른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관식이 없어졌잖아요. 객관식 사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 암기 사례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미뤄 비춰보건대 아마 72기 때 선택 과목으로 민총이 선택될 가능성은 한 95% 정도? 그러니까 이 80% 가까이 이상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이 과목별 편차를 조정하는 조정 점수제가 시행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조정 점수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 민법 총칙이 쉽게 나오고 이제 다른 선택 과목인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표준 점수제를 통해 가지고 점수 편차를 조정하는 이런 제도가 없다고요. 그러면 복불복이지 않느냐? 네, 맞아요. 왜 어떤 애는 민총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고 어떤 애는 민총이 쉽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점수가 높을 거니까 합격하기가 유리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걸 선택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 조정점수제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데 일단 80% 이상 선택하면 그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겠죠. 대부분 이걸 선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과거 주관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과거 주관식은 가끔 사례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일률적으로 민총 점수를 다 올려줘 버린 거예요. 주관식은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위험 부담이 가장 적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민법 총칙이 40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민법 총칙 조문이 1조부터 184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조문은 30개에서 아주 많아봤자 50개 조문이야. 그 말은 우리 학생들이 보는 40개 정도의 조문에서 그냥 40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출제 예상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와 이 교재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많은 학생들이 교재 언제 나오냐부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신데 일단 저는 절대로 민총에서 힘 빼지 않기. 이 민총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다가 이 배점 기준의 중요도가 떨어져 있는데 민총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교재를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재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1기본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한 권이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달리 제 기본서는 지금 350페이지 정도? 근데 350페이지에 옆에 날개에다가 기존 국가고시 기출문제, 주로 이제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 간부, 그 다음에 법학 경체, 아직 간부 시험에서 객관식 민총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기출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비슷한 직렬의 소방 간부하고 법학 경체 시험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옆에 날개 지문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본서가 동시에 뭐로 기능할 수 있게끔 문제집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20년간 제가 교재 작업하고 뭐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책 내려고 하면 내일 모레도 뚝딱 낼 수 있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 1등 하던 놈이 어설프게 책을 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밀리고 이러면은 저도 제 명성에 금이 가는 거라서 제가 지금 최대한 작업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적의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튼 우리 71기 시험 보기 전에는 교재가 출간이 됩니다. 물론 1기본서주의라고 해서 기본서만 주구장창 봐서는 안 되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OX집이나 또는 다른 국가직렬 기출 문제집 이런 것들도 다 출제는 될 텐데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 과목인 민총에서 힘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요 한 권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 1년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시험이 이 72기 시험이 이 10월 20 며칠 날 보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민총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민총이 개강되고요. 그 다음에 1년 스케줄은 제 카페나 그 다음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1순환 같은 경우에는 18회 정도 진행하고요. 이 기본서로 18회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순환은 문제풀이고요. 문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순환은 마무리 최종 정리죠. 3순환 이제 마무리 최종 정리인데 요 정도로 하면 떡을 칩니다. 네, 저희 표현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긴 강의가 18회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2회 정도 하고 마무리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민총은 제가 100점 만들어 드릴게.
예, 민총은 진짜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10월 달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중에 제가 지금 해커스에서 이 법원직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직 강의 좀 듣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법원직 강의는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이라서 우리 시험하고 그래도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비추입니다. 일단 법원직 시험에서 민법 총칙은 몇 문제 나오느냐 하면 5문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법 총칙은 채권법하고 물권법의 통칙 규정 다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직 민총은 경찰 간부 민총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굳이 어렵고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그거 듣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 입문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집중하시고 이건 선택 과목이잖아.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일단 100점 맞아서 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험이 1년 넘게 남았죠. 우리 경관부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거든요. 순경 시험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때 71기 시험 끝나고 바로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이제 입문 강의만 들어오기 시기 전까지 가볍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민법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야, 민총은 제대로 준비해야 돼. 막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거는 주관식 때 얘기예요. 주관식 때 얘기. 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사례형도 없고 그냥 조문 뭐 한 40개 조문 달달달 해가지고 그냥 100점 맞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보자, 이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완전 처음인 사람. 그럼 나머지는 하다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가족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 헌법 선생님이 아버지 하셨어요? 말해봐. 헌법 선생님 아버지였고 우리 민법 선생님 어머니시고 그럼 제가 큰형 차례입니까? 아니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가족 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길래 이거 어떡하지 당황해가지고 삼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큰형 하기에는 난 너네 같은 동생 둔 적이 없거든. 하여튼 저기 뭐 가족 관계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하고 저희 경찰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헌법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민총 선생님, 민법 선생님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법도 있고 자, 간부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여기 민법 총칙도 쭉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학은 일단 총론하고 강론으로 구성이 돼요. 총론, 강론. 자, 그럼 총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은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게 이제 여러분들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회사 이제 본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에 있는 지점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는 개념이 뭐냐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경찰의 역사 있죠. 옛날부터 이제 경찰이 어떻게 발전해 왔냐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법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거 공부할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법은 여러분들 회사 있죠.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한번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쪽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이제 순경부터 찬총관까지 있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뽑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평이동 이제 승진시키거나 또 전부시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청장이라면은 돌아다니다가 얘가 경찰 일을 잘하게 생겼어요. 야, 너 순경해.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슨 법 몇 점 몇 항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들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자르거라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자, 이게 경찰 공무원법이요. 그 다음 이제 경찰 작용법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이제 너네가 경찰인데요.
돌아다니다가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우 하면서 구경하고 있을래? 어? 아니면 어떻게 할래? 가서 죽방 날릴 겁니까? 그 이제 노상방뇨하는 사람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라고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경찰 작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작용법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작용에 대해서 기본 틀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찰 업무 수행하다 보면은 영화에 정말 많이 나오죠. 자, 경찰이 범인 추격하다가 과일 판매하는 아저씨랑 부딪혀가지고 과일 막 다 쏟아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추격전 하다가 남의 차 다 박살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국가가 손해배상 다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법에 다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경찰 법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관리로 가면은 짜잘한 거 나오고요. 윤리로 가면은 부패 이런 것들 나올 거고, 향후 과제는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강론으로 가면은 여기 있는 이 작용법을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공부하는 게 여기 있는 강론 부분인데, 뭐 생활안전에서는 아까 노상방뇨, 여기는 음주운전, 여기는 불법 집회 시위,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정보경찰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정보 좀 제공해줘봐 하면은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할 거고, 외사경찰은 이제 경찰 업무 중에 외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인터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외사 파트에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안보경찰, 이거 보안경찰은 북한 관련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강론은 경찰작용법을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과목이 개편되고, 그 다음 문제 출제 비중 보면은 대충 70% 정도는 총론에서 출제가 될 거고, 나머지 30% 정도는 자, 강론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청에서 공고한 자료에 보면은 강론 파트가 이제 뭐 15% 출제될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몰라요. 아시겠죠? 문제 이제 내년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 내용 그대로 쭉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 중에서도 여기 경찰 법학 부분 있죠. 이쪽 법학 부분이 자, 제가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40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40문제 중에 40%는 이쪽 법학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여기 그냥 몰빵해야 된다라는 거 결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몰빵하시고 또 여기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헌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형사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경찰학은 헌법이나 형사법의 헌법이나 형사법이 원칙이라고 예를 듭시다. 이게 원칙이라면은 경찰학은 그 원칙에 대한 예외 또는 특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헌법 시간에 자, 헌법 선생님한테 언론 출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텐데, 자, 그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공부를 하고 나서 경찰학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집회의 자유를 공부하고 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학에서 따로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에 형소법 시간에 이제 형사법 시간에 강간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강간. 자, 그럼 경찰학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 시간에 강간에 대한 기본 틀을 잡으면은 경찰학 시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법, 형소법과는 다른 어떤 특례가 있냐 이걸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강간범이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강간을 했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럼 원칙은 형법, 형소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절도의 경우에는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강간죄, 성범죄에 대해서 요거 적용을 할 거고, 그다음 제가 강간을 했는데 강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시스템 잘 보시면 일단 강간 형법, 형소법 시간에 강간을 제대로 해두시면 경찰학 시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부할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특징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는 다시 또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공부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 또 형법, 형소법 시간에 폭행 상해를 공부를 한다라고 예를 들면, 자, 이제 경찰학 시간에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거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설명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어깨 탁 부딪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통 사과를 할 텐데 뭐 이런 개새 하면서 죽박 날리는 겁니다. 그럼 둘이 뚝딱뚝딱 치고받으면은 동작 경찰서 가가지고 수사를 받겠죠. 이때 적용되는 게 형법, 형소법이라면은, 자, 제가 오늘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갔고요. 저희 와이프가 저 새끼 돈도 못 버는 새끼가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왔네 하면서 빠따로 저를 내리까면 이때는
와이프가 저를 때린 거죠. 이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요게 적용이 될 거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직 애가 없긴 한데 나중에 저희 애기가 있잖아요. 한 중학생쯤 됐는데 중간고사를 망친 게야. 그래가지고 술 한잔 촥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죠. 취한다면서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가 참을 수는 없잖아요. 야 이 기놈아 하면서 죽방 날리면은 이때 두드려 맞은 애가 18세 미만일 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걸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기본 틀이 뭐냐면은 핵심은 헌법이나 형사법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경찰학을 할 때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야 너네 경찰학 공부 잘 안 되면 경찰학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형법, 형소법, 그다음에 헌법, 기본 원칙들 있죠. 이걸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아 경찰학을 공부할 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경찰학 출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헌법이나 또는 형사법이라는 기본 원칙과 비교했을 때 경찰학에서는 각 개별법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걸 추려내는 거니까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찰학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서 헌법이나 형사법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형법, 형소법, 헌법, 그다음에 민법 충칙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은 경찰학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찰학은 공부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경찰학은 제일 뒤로 미루시면 돼요. 문제수 40문제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헌법이나 형사법을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경찰학 커리큘럼은 일단 우리 순경시험 기준으로는 1년에 시험을 2번 치다 보니까 6개월 스케줄로 그냥 계속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 다음 간부시험은 조금 달라질 텐데 자 기본 이론 통상 2개월 해가지고 정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 심화 이론도 2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 기출문제 2개월 그 다음에 문제풀이 2개월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내년 1차 시험 대비 자 9월 10월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요게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하시겠죠. 자, 그다음 기출 문제 풀이는 11월, 12월. 그다음 문제 풀이는 내년 1월, 2월. 이렇게 진행될 텐데. 자, 그럼 내년 3월, 4월에는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1년 단위로 이제 6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1년에 2번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이건 순경시험 기준이고요. 간부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간부시험에 맞춰 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 정리가 돼야 되니까 특강 형식으로 이제 메꿔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은 그냥 기본서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또 저기 욕심이 많나 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듣고 시험을 딱 쳐본 다음에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점수가 왜 안 나오지? 나는 멍청인가? 아니면 저 강사 새끼가 잘못 가르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지식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막 바로바로 풀리느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공부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문제 푸는 요령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점수가 쭉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조금 더 빨리빨리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은 이 기출문제를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 심화 이론 수업 들을 때 기출문제를 옆에 펼쳐 두십시오. 펼쳐놓고 지금 내가 수업 듣는 내용 있죠? 이거 쉬는 시간은 솔직히 이거거든. 강사들이 쉬는 시간이지 여러분들 쉬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듣고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집을 펼쳐놓고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 내가 방금 수업 들었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풀리죠. 그럼 그 공부 끝난 거야.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내가 틀림없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해설을 보십시오. 해설을 보시면은 아 내가 방금 배웠던 부분들이 요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요거 신경 써가지고 암기 좀 해야 되겠다. 자 결국 우리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경찰학은 기출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끼고 있으면서 계속 회독수 늘리시고 기출문제를 보면 이 경찰학을 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끝낼 거냐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정해지면은 자 양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많아가지고 암기할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해하고 끝내. 근데 그걸 두 문자 따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러면 낭비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각각 기출문제 펼쳐놓고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과정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벌써 2번 이상 순환이 이루어졌죠. 이미 예습이 다 이루어진 과정이니까 이걸 굉장히 쉽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스케줄상 이걸 빼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6개월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나는 좀 정석대로 천천히 가겠다 하면은 뭐 2달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은 뭐 과목 구성이 이러이러하다. 그다음 자, 공부는 요렇게 해야 된다. 쭉 설명드렸는데 제가 뭐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거 머릿속에 남겨놓고 평생 뭐 새기고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죠. 필요 없고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경찰학은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마지막.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일단 헌법, 그 다음에 형사법부터 씹어 먹어버려. 그러면은 경찰학은 제가 최대한 제일 쉽게, 그 다음에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헌법이나 또는 형사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솔직하게 공부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법이론이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그게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강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혼자 인강 들으실 수도 있고, 실강을 들으실 수도 있고 한데, 머릿속에 그것만 잘 넣어두시면 돼요. 경찰하기 힘들면 조금 밀어놓습니다. 아시겠죠? 헌법, 형사법 잘 해두시고, 경찰학은 그놈만 잘 돼 있으면 제가 무조건 머릿속에 가장 쉽게 집어넣어 드릴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찰학 과목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고요. 예. 예, 보이는 실물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저번에 했던 건데, 혹시 이 중에 경관부 준비하는 학생 있나요? 경관부? 경관부, 둘레, 순경. 혹시 두 개 다 병행. 두 가지를 그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설명해 줄 거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지. 설명에는 중요한 학원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유튜버도 막 보니까 막 100 몇십 명이 물려 있던데 보니까 요거 끝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리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궁금하신 대로 설명을 듣고 좋은 거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2년도 시험에 대해서 예상도 해야 되고 21년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21년도 1차 시험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거든요. 어저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한국사와 영어와 형법, 형소법, 경찰학, 물론 선택은 다른 거 해도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합격자 컷을 우리가 보통 난이도로 따지면 평상시 어떻게 맞았냐면 이제 국룰이라고 보통 요새 표현에 이제 국룰이 보통 140에 원래 이제 240이래요. 그러니까 공통은 140이라고 해서 70, 70 이렇게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좀 더 많이 맞춰서 90에 50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80, 80, 80 이렇게 맞췄던 게 평상시 국룰이었어요. 근데 21년도 1차 말씀드리면 21년도 1차는 140까지 안 갔고요. 여기 이제 130에 한 220에서 230, 이 남자 얘기하는 겁니다. 한 요 정도면 합격자가 나왔고요. 어저께 21년도 2차, 그러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는 있어요. 이 채용이 21년도 1차 채용을 많이 뽑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적게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좀 적었고, 기존에 있는 고인물이 좀 빠지고, 과목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커트라인이 좀 떨어졌어요. 21년도 2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구멍이 될 거다. 완전 구멍이 될 것이다. 근데 구멍을 떠나서 21년도 2차는 개판이 돼 버렸어요. 개판이 된 이유가 영어를 개 거지같이 내놔가지고 영어를 꽈락만 면하면 붙는 청, 그러니까 완전 꽈락만 면하면 붙는 청이 아니고 거의 뭐 그에 근접했어요. 제가 지금 얻은 정보에 의하면 강원청이 남자가 뭐더라 105인가 110에 160에도 이게 붙었거든요. 105인가 110인지 좀 헷갈리지 않은데 뭐 이거 남들은 선택 과목 160 맞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땐 세 과목인 줄 알아. 세 과목이 아니고 두 과목인 줄 알아요. 두 과목에 160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세 과목에 160이라는 생각은 이게 말이 되나요? 세 과목에 남들은 모르죠. 공통 110 맞고 선택 160 맞았다 그러면 아 진짜 어려웠어 그러면 선택이 아 두 과목이구나. 공통이 두 과목이 야 두 과목 치고도 110점이 55 50 선택 두 과목이면 160이면 그럴 수 있지 80 80 이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이없는 거는 선택이 세 과목이었어요. 그럼 세 과목 나눠서 따지면 160이면
50점, 50점. 그러니까 21년도 2차는 그러니까 50점은 좀 너무 붙었어요. 55점 정도 맞으면 평균 따져볼까요? 총 합쳐보시면 270이잖아요. 270에 5과목이잖아요. 따져서 보면 5, 25, 5, 40, 54점이면 붙었어요. 54점.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중에 54점 맞고 붙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처음 봤어요. 우리 예전에 경찰 많이 갑자기 뽑을 때 평균 커트란 60점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막 평균 커트란 60점대 맞았습니다 해서 경찰 시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21년도 2차는 보시면 알겠지만 112, 160점에서 평균 54점이면 강원청 남경 합격자예요. 합격자. 그러니까 평균 54점 정도 맞으면 붙는다. 총점이 60점이 아니고요. 총점 100점 만점에 54점이 붙었어요. 이거는 예상했던 거고 영어가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꽈락이 나와서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점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면 22년도 예상하기에는 22년도는 좋아질 것이냐 21년 20년도보다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사하고 영어라는 과목을 안 쳐요. 아시다시피. 그럼 결국은 형법, 형사법이 합친 것을 형사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학하고 행정법 파트 붙은 거를 뭐 그냥 일단 경찰학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경찰학보다는 범위가 넘고 조금 전에 이상훈 교수님이 또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헌법이라는 과목 어찌 보면 세 과목으로 시험을 칩니다. 세 과목. 그리고 공통점이 형사법도 법이고요. 형법, 형사법 합친 게 형사법이거든요. 법이고요. 경찰학도 결국은 법이에요. 법이고 헌법도 법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21년도까지 영어국사를 잘한 학생들이 붙었다면 지금 22년도는 유일하게 법을 잘한 학생들을 붙겠다. 뭐 제도의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잘한다고 실제 실무 가서 영어를 저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한 학생들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러니까 어릴 적에 영어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허들이 사라진 거예요. 허들이 완전히 뭐 완벽한 허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뭐 검정제로 바뀌긴 했지만 뭐 이건 완벽한 허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의 허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능검 상급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들이 없는 셈이에요. 토익 550인가 이것도 뭐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서지만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면은 또 몇 개월 준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허들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과목은 물론 형사법이 200점, 그다음에 경찰학이 200점, 헌법이 100점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법과목 세 과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측해 주는 거는 몇 점 정도가 이제 돼야 될 것이냐와 경감부 이제 추가되는 과목에 대해서 몇 점 정도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좀 예상 중에 해드려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형법, 형사법에 한해서는 80, 80이 보통 국룰이었거든요. 보통 80, 80. 그럼 80, 80 맞춰서 200점 만점에 80, 80이면 160이거든요. 160이면 붙을 것이냐를 기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1년도 1차나 2차처럼 뭐 55점 합쳐가지고 110점만 맞으면 붙냐 이렇게 사고로 갖고 가시면 이거는 완전한 판단 미스다. 완전한 판단 미스고 평상시 맞았던 룰대로 두 과목 합쳐서 160점을 기본을 놓고 여기서 업이 되면 업이 될 것이지 절대로 그 미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처음부터 초장에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미안한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거를 대자면 평상시 점수 나왔던 점수대가 2점수대니까 최소한 2점수대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인풋 자체가 많아질 것이다. 한국사하고 영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풋 자체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2년도는 조금 누적이 돼 있다. 왜 누적이 돼 있냐면 21년도 1차하고 21년도 2차에는 신규 진입이 없었어요.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사 영어가 애매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22년을 대비했던 학생들이 있지 21년을 대비했던 학생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1년 정도 6개월 이상 이제 뿜어져 있던 학생들이 과연 22년도까지 뭉쳐서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넘어야 될 것이다. 200점 만점에 160은 더 맞아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170에서 180 정도 180은 투머치고 경감부가 한 180 정도라면 두 개 합쳐서 180이라면 160에서 160은 조금 부족하고 170점 정도는 맞아야 될 것이다.
자, 형사법에서 170점을 맞으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강의 분량을 늘렸어요. 지금 제가 경감부도 강의했었거든요. 경감부 형법도 강의했었는데 그때 강의 시수가 기본 강의가 한 100강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감부 강의가 100강이고요. 순경 기본 강의가 제가 형법만 몇 강을 했었냐면 형법을 경찰용은 18회 했으니까 4년 8, 4년 4, 72강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형법은 72강 정도 하고 경감부 형법은 100강 정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순경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순경 강의가 형법만 108강 정도래요. 108강 정도. 근데 요거보다 이번에 21년도 2차가 조금 이번에 앞으로 갈 22년도 판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절대 뭐 강사 중에 일부는 뭐 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오바고요. 진짜 7급 시험하고 순경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어느 게 7급 시험이고 어느 게 9급 시험인지를 만약에 20문제를 놓고 찾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사람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순경 시험 난이도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졌다. 특히 형법하고 형사법하고 비교했을 때 형사법은 쉬운 거 위주로 좀 많이 냈는데 형법은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졌다. 그래서 21년도 1차도 60이고 21년도 2차도 형법에 한해서 60점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점수대가 한 75점, 80점까지는 80점까지는 일단 맞아야 됐다. 그 정도까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경 강의만 108강, 110강 하고요. 이걸 또 추가로 또 알파로 더 해야 되는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량은 늘 것이다. 근데 공부량을 늘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사 영어가 사라지고 과목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또 더군다나 한국사 영어 빠짐에 따라 특히 영어가 빠짐에 따라 들어오는 인풋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량은 늘려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사법에서 형법 형사법에 한해서 뭐 다들 이건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형법에서는 40문제 출제되는데 40문제 중에 28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형사법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들죠. 형사법은 기존에 있는 걸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수사하고 증거 파트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낼 것이다. 그리고 특히 수사에서 이번에 출제됐던 빈도수 중에 하나는 지금 문제를 22년판 기출을 또 예상 문제를 제가 또 잘난 척이지만 형사법하고 경찰하고 총 6문제를 통으로 다 맞췄어요. 다 맞춰서 개정 조문하고 수사 준칙을 다 맞췄는데 보나마나 수사 6문제 증거 6문제인데 개정형사법 문제하고 아마 이걸로 깔 거예요. 개정형사법하고 수사 준칙을 아주 그냥 도배를 할 것이다. 그걸로 이제 난이도 차이를 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통비법을 지금 제가 양을 좀 지금 조금 직전까지 작업하고 왔던 게 이제 통비법. 요걸 이제 킬러 문제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 요거 갖고 킬러 문제를 낼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촉이 좀 와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추가해서 공지의 책도 보고 막 하면서 막 지금 바로 직전까지 했던 작업이 이건데 아마 요런 부분에서 킬러 문제를 낼 것이다. 여기서 수사 파트는 킬러 문제 낼 거고 증거는 사례형이 도입되지 않을까. 사례형 또는 증거에서 박스 문제를 내가지고 박스에서 킬러 문제를 하나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특히 수사준칙하고 통비법에서 킬러 문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사례형 또는 박스 문제로 박스 증거에서 박스 문제에서 형사법 요 정도로 낼 것이고 뭐 그렇게 어렵게 내봐야 강사가 알아서 다 찍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형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형법이 이제 총론이 35%고 강론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총론 강론이 35%라는 얘기는 14문제가 픽스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21년도 2차 시험까지는 형법 20문제라고 되어 있지 뭐 총론에서 몇 퍼센트 내고 강론에서 몇 퍼센트 내라는 얘기 없었어요. 근데 보통 20문제를 기준하면 형법 총론이 8문제, 강론이 12문제 또는 형법 총론이 9문제, 강론이 11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형법 총론이 10문제 내고 강론이 10문제 이 정도 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21년도 2차는 어떻게 출제했냐면 총론이 9문제, 강론이 11문제 나왔어요. 9문제, 11문제 나오는 게 보편적인 출제예요. 왜냐하면 볼륨 자체가 총론이 양이 적어요. 강론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9문제, 11문제가 출제되는 게 기본 볼륨 자체인데 이번에 아예 그냥 35%라고 해서 14문제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강론에서 14문제 이렇게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강진면도 가장 어려운 쟁점을 출제를
법원 행시에서 답지문됐던 것을 출제를 했어요. 제 책에서 내면서 딱 뭐라고 했냐면 이것까지 내면 개새끼다 진짜. 이 진짜 해도 너무한 거다. 이런 것까지 뭐 요양급여까지 강진면에 섞어내면 개새끼다 했는데 그 개새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부러 악착같이 어렵게 내려고 의도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자체의 죄명 자체가 사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죄명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가 강진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거를 답지문 꼽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제집행 면탈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공불기재 이런 것도 당연히 출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강론에서 재산죄에서 어려운 부분, 이게 재산죄의 어려운 부분이고 문서죄에서 어려운 것, 절대로 쉬운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안 봤던 것까지 꼼꼼하게 다 봐야 된다. 그게 문항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특징이다. 그래서 재산죄뿐만 아니라 재산죄에서도 평상시 잘 보지 않은 부분까지도 강론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강론은 그래도 판례 위주이기 때문에 강론에 무슨 학설에 대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강론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총론의 연례 문제는 참 많습니다. 왜 참 많냐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그 다음 미수, 기껏해야 공범, 그 다음에 뭐 부작위범하고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 쟁점이 있고 마지막에 재수론하고 형벌론,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재형법정지, 요 정도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정도 테마를 내고 있어서 보통 구성요건 한 문제, 위법성 하나, 책임 하나, 미술 하나, 공범, 재수론, 형벌론, 재형법정지 이렇게 내면 8문제, 9문제를 얼추 낼 수 있죠. 물론 책임 파트가 조금 중하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출제하면 충분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14문제를 낸다. 그러면 학설부터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내야지 악착같이 다 내야지 14문제가 나온다. 쉽지 않다. 앞으로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일단 형사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형법하고 형수법을 합친 형사법에서 킬러는 어디서 나올 것이냐? 총론에서 나올 것이다. 총론의 14문제 구성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고 학설은 다 나올 것이다. 학설은 4대 학설, 5대 학설하는 거 다 내야 돼. 5개 다 내야 돼. 그 다음에 불능미수 위험성, 공범관 신분부터 해서 쫙 다 내야 돼. 그러지 않고는 14문제를 구성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형벌론은 박스 문제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개새끼들 해도 너무한 거 막 진짜 악착같이 틀리라고 우리 저 강의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전범에서 얘기했냐면 특가법 위반에 가중 처벌하는 거에 2번까지 처벌하면 쓰리고 광박 가중 처벌하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 되면 진짜 인간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간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다 골라서 냈어요.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게 또 2번에 들어가요. 그럼 2번까지 가중처벌하면 겁나 빡센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라는 취지거든 지금. 근데 이게 과연 순경용 문제냐는 거예요. 순경용 문제. 이제는 그런 구별은 없다. 그냥 악착같이 그냥 출제자는 순경용 대비하지 않고 경감부 대비하지 않고 무슨 사법시험 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20문제 내는 건 28문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형사법 12문제 깔아서 40문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절대로 형법이 쉬워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한번 보시면 형법, 형사법 합쳐서 형사법이에요. 경찰하고 헌법이에요. 일단 22년도에 헌법으로 어렵게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헌법 또 황남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첫 번째 시험, 첫 회 시험에서 헌법으로 어렵게 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경찰학도 경찰학 뒷부분에 추가되는 경찰 행정법 파트를 추가해서 내는데 행정법 파트를 신규 추가되는 과목으로 어렵게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변별 요구, 변별도를 두기 위해서 어렵게 낼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형사법이다 라고 생각되고 형사법 중에 예상되는 킬러 문제는 다 강사가 찍어줄 건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총론에서 특히 학설 부분에 대한 문제를 14문제 중에 최소한 4-5개는 깔아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고 또 더군다나 재형법정주의도요. 이번에 낸 것도 진짜 해도 너무 헌재 결정이 20년도 12월 헌재 굉장히 구석탱 있는 것까지 찾아가 출제해서 야 이거 진짜
순경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곳을 곳곳에 찔러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다. 그러니까 점수가 160점에 50점밖에 안 맞은 거잖아요. 그게 합격자 컷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체 평균 컷도 시험자 본 사람이 전체 평균 컷이 아니고 합격자 컷가 160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넘어갈 정도로 했는데 그런 시험을 이제 점수를 더 높여서 맞아야 된다. 그러면 공부량이 많이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22년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22년도 1차를 1차 또는 2차 또는 경간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다양한 질문, 궁금한 질문 등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1차는 일단 기존 학생 21년도까지 올해 시험까지 시험을 쳤던 학생하고 그다음 신규 학생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죠. 기존 학생들은 뭐 그냥 헌법하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뭐 새로 뭔가를 해서 한다는 방법이 없고요. 헌법하고 그다음에 경찰학에서 뒷부분 추가된 행정법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걸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형법 중에 총론 부분만 추가해서 봐라. 이게 1번. 그 다음에 요 과정이 되면 21년도 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출심화가 됐든 문제풀이가 됐든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제 과목을 빼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방법은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설명이 와가지고 뭐 내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들어라.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기존까지 했던 학생들은 기존 했던 것을 버릴 수가 없고 지금 누구하고의 경쟁이냐면 22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이미 헌법을 몇 번씩 돌리고 심화까지 돌린 애들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면 결론은 기존의 형사법에서 형법하고 형사법에서 했던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이외에 새로 추가된 헌법 부분하고 경찰에서 추가된 행정법 파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형법 같은 형사법에서는 총론 파트를 대비해서 가고 그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때 기출심화 타이밍에 들어와서 그 다음 문제풀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타이트한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신규 학생도 이제 두 부류가 되겠죠. 진짜 9, 10월 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3, 4월이나 5, 6월, 7, 8월에 미리 준비했던 학생들하고 신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9, 10월 달에 신규로 하는 학생들은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영어하고 한국사에 대한 검정제 요건부터 갖추는 게 이상 기본이다. 여기에 뭐도 없는 사람도 있냐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까지도 채워야 되니까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게 첫 번째이다. 그러면서 9, 10월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11, 12에는 기출심화 과정이 있고 또는 11, 12에는 또 뭐가 있냐면 기본 과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태클을 정해야 된다. 9, 10월에 준비한 학생들은 내년 3월, 2월 시험 보는 게 목표로 하더라도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좀 아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대비해서 본인이 9, 10월 달 과정을 돌려봤는데 또는 대학 다니면서 법학과나 경영학과에서 어느 정도 형법용서법이나 경찰학이나 공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 또는 인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기본을 들어보시고 9, 10월 달 타이밍에 11월, 12월에 기출심화 과정이 있으니까 이 타임으로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문제풀이 1, 2월로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요만큼 했는데 분량이 내가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요 11월, 12월 타임에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들으면서 1, 2월에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시험을 치되 붙으면 좋고 안 돼도 22년도 2차 시험에는 붙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를 일단은 9, 10월에 기본 과정을 듣고 요 다음 턴에서 바로 22년도 1차가 될 것인지 아니면 22년도 2차도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고. 기존에 3, 4월 달 또는 5, 6월 달 또는 7, 8월 달부터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은 얘들은 이제 어찌 보면 얘들과 싸움이 22년도 시험은 이들과 기존에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의 기득권 애들은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은 헌법 위반 끄고 헌법 하나도 안 했을 것이고 경찰학에서 행정법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이 학생들은 대신 이사회 기본 강의도 돌았고
헌법도 했을 것이고 경찰학에서 구멍 난 부분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들과 기존의 기득권과의 누가 먼저 본인의 약점을 채우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뭐 심화 이론 정도 들으시고 심화 이론 들으면서 자기 부족한 과목 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과정에 기출 심화 그 다음에 1, 2월에 문제풀이 이렇게 시즌 가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요 학생들하고 요 학생들 누가 먼저 채우는가 약점 채우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붙냐면 기존에 1년, 2년 정도 해서 누적돼서 추가로 양을 더 채운 애들이 붙어서 기존에 했던 한 1년 정도 했던 학생들이 보통 이 시험을 붙어서 보통 얘기하는 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학생들의 메리트가 있는데 이번 시험만큼은 독특하게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의 요 학생들도 아주 나이스하진 않다. 왜냐? 부족한 거 메꿔야 되니까. 부족한 거 메꿔야 되니까. 더군다나 형수법에서 총론도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메꿔야 될 부분이 꽤 많다. 반에서 새로 신규에 3, 4월 달부터 준비했던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사전 포석을 두고 준비했던 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다. 라는 차원에서 요들과의 싸움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러면 남아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해야죠. 디테일하게 우리가 세보면 저한테 이제 상담 오는 비율도 보고 보면 만약에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100이라고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70%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뭐 일부는 본인이 영어 국사가 자신이 있는데 법 과목이 자신 안 돼서 이제 그만두는 학생, 그다음 자연감소 되는 학생 빼고는 기존의 학생들 중에 다 그만두진 않고 22년도 바뀐 거에 그대로 하겠다고 계속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70% 정도 될 것이다. 이들이 다시 준비해야 되는 거하고 신규 요 학생들의 싸움이고 아마 내년 경쟁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별로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주죠. 전망을. 오늘 와서 무슨 뭐 악담만 계속 하고 가죠. 뭐 총론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 어려워질 것이다. 경쟁률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21년도 2차 대비반 학생들한테 계속 떠들었던 거예요. 21년도 2차는 무조건 구멍이기 때문에 이 구멍에 못 들어가면 가슴 아픈 일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영어 출제자가 개새끼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다 까라고 깔아놔가지고 뭐 어쨌든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얘기는 없고요. 요 정도 했고요. 경간부 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간혹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순경 시험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걸 또 이제 미리 이제 설레발에 순경 시험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과목이 순경용 준비가 다 돼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야 순경 되면 좋은 거지. 되면 어떻게 하겠냐? 되면 좋지 임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면 되지. 내가 순경하기 좀 아깝다. 그럼 경간부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순경도 겨우 붙었다. 그럼 순경 가야지 뭐. 그리고 이제 뒷길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순경 시험을 버리지 마라. 왜냐면 1차 시험에서 순경 시험 보면서 한번 치는 거고 2차 시험에서 순경 한번 치는 거고 72기 경간부도 치면서 중간에 순경 요 타임 오면서 경간부에 필요한 과목을 메꾼다든가 아니면 22년도 1차가 내가 너무 너끈하다 너무 쉽다 경간부는 충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범죄학 민법 정치 같은 것을 같이 커리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포커스가 어디 두냐 순경도 하면서 경간할 거냐 경간이 메인에 두는데 순경은 어부지로 갈 것이냐 라고 본인의 포커스 내가 비중을 어디에 두겠냐 내가 일단 경찰이 되는 게 우선이다 순경이 되는 게 우선이다 경간부까지 되면 땡큐 이런 학생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온리 경간부야 근데 중간중간에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아. 순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이 학생이 이제 둘이 포커스 달라서 그 달이 이제 추가되는 범죄학이나 민초형의 포커스를 어떻게 두냐라고 본인이 결정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